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중국에 나간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폭동 수준의 연쇄 파업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의 10대들이 12년 노동교화형에 공개적으로 처해졌습니다. 현대판 노예 그리고 문화지역 북한의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유례 없는 폭설 속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의미와 성과, 한국팀의 활약상을 전문가와 함께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말로 길림성 이렇게 읽죠. 중국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임금 체불, 밀린 임금을 달라 그런 얘기죠. 평양의 고질적 착취에 반발해서 최근 연쇄 파업을 일으켰는데 이게 거의 폭동, 몰매를 때리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우리 통일부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고했네요. 네. 통일부 보고서를 인용한 산케이 신문의 기사도 매우 구체적이라서 신뢰할 만하고 네. 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도 이런 사태가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정이라기보다는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건 개요는 우리 앵커께서 설명하신 대로인데요. 한 가지 먼저 짚어야 될 것은 이 외화벌이 그 근로자들이요. 해외에 나가서 네. 외화벌이를 하는 근로자들은 북한이 우리 남한의 그 난파하는 간첩들과 거의 같은 수준의 사상 교육을 받고 신분 확인을 하고 파견이 됩니다. 거의 한 1년 가까이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10개월에서 1년 가까이 사상 교화를 철저하게 받고 그리고 신원조회도 다 해서 나오는데 간첩들보다도 더 엄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오면 그야말로 무제한적으로 외국 문화에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화를 만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김정은이는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외화 또는 뭐 마약을 팔거나 무기를 팔아서 조달하는 외화를 가지고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쏴가면서 지금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대략 한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핵심 이 측근들한테 선물 사주면서 이걸 체제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잖아요. 롤렉스 시계, 벤츠 이런 거 사는 그렇습니다. 거죠? 뭐 양주 이런 거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외화벌이를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은 김정은 정권을 지탱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둥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에 난파시키는 간첩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고 또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게 북한이 이 노동자들을 근로자들을 밖에 내보내면 주로 중국이고 러시아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노동시장에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회사 찾아가지고서 고용계약해서 일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네. 북한 당국이 직접 중국의 기업이나 또 성이나 중국 정부 또는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파견하는 목적 자체가 이 사람들이 잘 살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네. 통치 자금을 외화로 확보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쥐어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것 말고는 전부 다 쥐어짜요. 그러면 이를테면 숙소가 마련되면 어쨌든 그것도 북한 당국이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소 필요 없어. 우린 컨테이너에서 합숙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근 4년 만에 임금 하나도 못 받고 착취당했던 이 북한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집단 이 파업에 폭행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초유의 사태다. 북한 당국이 아주 심각하게 긴장하고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대형 사변이라는 그 북한 매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임금은 제대로 줬다. 그런데 파견된 북한 간부들, 이 감시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그걸 평양에 대부분 보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그렇죠. 그건 저는 중국 쪽의 설명이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우선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보냈는데 그냥 뭐 이 허접한 공장들한테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확실하게 돈 얼마 받는다. 그리고 확실하게 돈이 나올 거를 다 확인하고 보냈을 거고. 아니면 안 보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공산당 국가지만 그러나 이 시장 경제 영역은 완전히 시장 경제예요. 월급 안 주는데 일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기업은 월급을 제때제때 계산했을 건데 이걸 그 북한 노동자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불러서 얼마를 한 게 아니고 그 감독하는 북한 당국에서 파견된 감독관이나 이런 당 간부들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했을 거예요. 당신들이 알아서 줘라. 그럼 이제 여기서 근로자들한테 그저 우리 돈으로 2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다 이제 김정은이한테 상납한 거죠. 네. 이제 그랬는데 이것조차 한 4년 동안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원래는 유엔 제재 때문에 다 철수시켜야 됐던 상황이에요. 그랬죠. 네. 철수시키려고 하는데 그 코로나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이 사람들을 국내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겁니다. 들어오면 이제 퍼질까 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더 남아서 더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3년 동안 국경이 완전히 폐쇄돼서 가족하고 연락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오로지 일만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로소 자기 고향에도 가고 뭐 연락도 하고 하면서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밀린 돈을 좀 주시오. 이렇게 된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동안 자기들 월급은 끝나면 돌아가면 주겠다. 돌아갈 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받아서 김정은이한테 다 상납을 해버려가지고 그게 4년 만에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항의로 시작했겠지만 곧바로 이제 폭동 양상으로 번졌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을 감시하러 온 당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감금하고 인질로 잡고 그리고 집단 폭행까지 가하는 사태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 본질이 김정은 정권, 김정은 집단에 대한 반체제 성격이 처음부터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는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로 노동자들을 파견해서 벌어들이는 외화 정말 많았습니다. 1년에 우리 돈 7천억 원, 미화로 5억 불 가까이 됐는데요. 자, 그런데도 고 박사 말씀하신 대로 해외 언론들 현대판 노예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눈 뜨고 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네요. 예,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온 거를 전하는 보도를 보면 그게 노예지 뭡니까? 우선 하루에 15시간씩 일했다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예, 그리고 휴가 없이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일하는 기계처럼 부려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어쨌든 이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곳이니까 일 많이 하면 그만큼 임금 더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고열을 쥐어짜서 김정은이한테 상납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컨테이너에 집단 합숙하게 하고 심지어 그 작업복도 없이 그냥 일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예. 웬 거짓대냐.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게 다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 쪽은. 네. 그 노동자들한테 우리가 그런 비용 쓸 거 없다. 김정은한테 갖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여권을 그 당 간부들이 다 압수해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다. 어디 못 가게. 예, 그러면 그런 차림으로 밖에 나갔다가 중국 공안한테 뭐 검문이라도 당하면 꼼짝없이 이거는 불황자로 체포되고 수용소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인 걸 아는 거죠. 그 예. 차림새만으로. 예. 그런데 여권이 없으니까 신분 확인은 안 되고. 네네. 그럼 일단 수용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뭐 쥐꼬리만큼 남는 그 시간조차도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자발적으로 갇혀서 사는 셈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다. 노예가 그런 노예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이 엄청난 뇌물을 바쳐야 그나마도 외국 노동자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60%를 그대로 떼어서 착취를 당하고 말씀하신 대로 휴가도 없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한다. 그러니까 잠을 9시간 자고 뭐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할 수 있나 했는데 네. ILO가 한마디도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북한 문제는 그 인권 문제가 워낙 그 심각하기 때문에 ILO가 한두 마디 덧붙이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그 해외 파견 나온 북한 근로자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거든요.
아하. 아, 우선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뭐 밥은 먹는다. 그다음에 어쨌든 외화를 만지지 않겠어요. 그게 얼마라도. 지금 북한은 그 북한 돈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거의 휴지 조각입니다. 안 받죠, 누구도.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달러는 어디서나 통하고 그 다음으로 통하는 것이 위안화란 말이죠. 그 지금 이 북한 그 노동자들이 길림성 가서 일했으면 위안화로 받을 것 아닙니까? 중국 돈이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특권적인 조건인 거예요. 네네. 그렇게 노예같이 살아도 아하. 그래서 이 우리 돈으로 6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가까이 되는 뇌물을 매기고서라도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집에 보내면 그 북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잘 살게 되는 거거든요. 달러가 가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ILO도 이런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노동 문제만으로 딱 드러내가지고 부당노동행위나 예. 뭐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 참혹한 거죠. 네. 자, 북한 당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특대형 사변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긴박해졌고요.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고 하는데 세냥에 있는 북한 총영사가 즉각 현지로 갔고 평양에서 그 악명 높은 국가 보위성 간부들까지 급파가 돼서 수습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어요. 수습을 하긴 했는데 간신히 한 것 같아요. 이 일종의 그 시위 폭동이 5일 동안 계속됐고 네. 5일 만에 간신히 수습했다 그러는데 아마 거의 호소 애원하다시피 하면서 자제시킨 것 같아요. 아, 뭐 어떻게 누르지도 못하고. 아, 이거 중국인데. 네. 예. 그래서 결국 북한이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북한 당국이 뭐라 그랬냐? 당의 이름으로 밀린 임금을 지불할 것을 보증할 테니 거의 북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그런 거네요. 네. 이런 식으로 사태 수습한 적은 지금껏 없었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고 김정은 집단이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이름으로 밀린 월급을 보증할 것을 약속하겠으니 네. 좀 잠시 참아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월급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줄 돈이 어디 있어요? 다 김정은이한테 상납했는데. 돈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결국은 그 현지의 외교관들 또는 이 그 서양에 있는 그런 당 간부들한테 니거들이 우선 변통해서 해결해. 아, 이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지시를 내린 거예요. 니들이 막아라 일단.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결 못하면 끌려가서 총살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손 벌릴 때는 다시 중국 기업하고 중국 당밖에 없어요. 중국 공산당에 저희들 정말 이래 잘못하면 저희들 끌려가서 죽습니다라든지 또는 중국 기업들한테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 대줄 테니까 먼저 좀 갑을 하듯이 좀 변통해달라.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들도 딱하지만 네네. 그럼 이거를 그동안 4년간 빌린 임금을 그럼 다 줄 기업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보이네요. 결국은 김정은이가 공수표 날리고 있는 거고 주더라도 찔끔찔끔 하면서 결국은 불만은 계속해서 누적되어 가고 언젠가는 제2, 제3의 이런 사태가 터질 위험성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불씨를 일단 덮기는 덮었는데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10대 소년 2명이 남한 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12년씩의 노동교화형이란 걸 선고받았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동료 앞에서 체포되는 장면이 영국의 BBC TV에 전파를 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얼굴을 가렸는데 이게 BBC 방송에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아주 앳돼 보여요 벌써. 머리를 일단 밀었습니다. 자, 저렇게 공개 재판, 살벌한 상황에서 이런 데서 이제 지금 똑바로 서서 저게 재판이라고 봐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요. 어떤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마스크를 쓰고 지금 다들 동료 선배들이 자 수갑을 또 저렇게 채웁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된다. 지금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재작년에 촬영된 여름쯤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자, 운동장 16살이라고 소개된 소년 2명 수갑을 차고 학생들 수백 명 뭐 그보다도 더 돼 보이는데 북한 특유의 공개 재판이죠? 네. 그런데 저 아주 조잡한 체제 수호 영상, 아주 조잡한 그 국민 협박 영상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을 같이 봤잖아요. 저 두 어린 학생은 이미 잡혀가지고 죄수복 입고 있어요. 머리도 다 빡빡 밀었어요. 예. 이미 다 벌써 며칠 전이거나 몇 주 전에 체포돼가지고 조치받을 거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좀 길었으니까 적어도 뭐 한 달 가까이. 예. 그래 놓고 저 어린 학생들 다시 모아놓고서 수갑 채우는 체포 현장을 지금 연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제 북한의 그 이 선전수단이 얼마나 조악한가 하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영상이기도 한데요. 근데 저 어린 학생들이 저걸 보면 겁먹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독재 정권이 가장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이 공포를 동원하는 겁니다. 네. 너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 이를 끊임없이 그 자극하고 환기시켜서 감히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건 이제 장마당의 꽃제비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 학생들이 무슨 대역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됐냐? 네네. 아닙니다. 그냥 한국 드라마 본 거예요. 아, 그리고 K-팝 몇 곡 들은 거예요. 네네. 그거 가지고 이 강제 노역형이라고 하지만 강제 수용소 있잖아요. 12년. 아우지 강제 수용소 이런데 그런데요. 이런데 12년을 가면 보통 교도소보다 훨씬 심각하게 그 고통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12년형이라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 강제노동 당하다 거의 죽어나가는 겁니다. 뭐 28, 9세 돼야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 전에 저는 굶어 죽거나 다쳐 죽거나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영상물 또 대한민국의 K-팝 이른바 대한민국의 문화 김정은이가 반동 문화라고 하는 네. 이것이 북한 체제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적이다. 네. 이거를 대내외에 선포한 자체 선전 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옷차림, 머리를 따라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속에 적발된 평양 여성들 모습도 이 영상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네, 저 뭐 대단한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바지에 뭐 이 슬리퍼, 그걸 뭐 끈신이라고 이제 북한의 문화어로 북한 말로 그렇게 한다는데 저렇게 하고 다녔다죠. 뭐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요, 뭐를 뭐 동네에서 늘 볼 수 있는 복장입니다. 저렇게 이제 한 이유로 아주 황당한 이제 망신을 주고 추방형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여성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신 상태가 한심하다, 해괴망측하다, 이렇게 강력한 비난을 당한 이 여성들, 평양에서 추방됐다고 하네요. 예, 지금 평양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여 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한 2천만 명 정도 되니까 네.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10명 중에 1명 선택된 사람들만 평양 시내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평양에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가 평양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평양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특권층. 곳이 네. 개성이었어요. 네. 개성공단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개성은 거의 파괴가 되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옛날처럼 평양이 유일한 특별 지역인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저런 차림을 했다고 해서 쫓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북한 측이 선전하기를 이런 차림으로 다니는 걸 어떻게 평양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랬습니다. 표현도 아주 뭐 예. 장단지를 횡하게 드러낸 짧은 바지, 반바지 얘기하는 거예요. 끌신 신고, 슬리퍼 신고 수도를 돌아다닌다. 자, 이런 거를 이게 이제 왜 평양과 제가 평양 아닌 곳을 구별하는가 하면요. 평양에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신혼저해를 거쳐야 되고 특별한 뭐 혁명 유자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양에 사는 사람들 본인이 나는 평양 살아 만으로. 라고 지금 이제 자랑스럽게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해요.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런 드라마 보면 나 네. 평양 출신이야 하는 사람들이 글쎄, 예. 어깨가 좀 높아요. 네. 그리고 배급에서도 평양은 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권이 있었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줬고 네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김정은 집단을 옹이하는 그 당 간부나 고위 특권층들이 그저 많으면 수천 명이지만
이들을 둘러싸는 두 번째 동심원이 평양 시민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평양 시민들 사이에 이제 저런 남한의 대한민국의 패션을 어설프지만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는 성역에 가까운 평양에 오염된다. 이건 겁을 먹을 만하죠. 네. 그래서 저는 아주 가혹한 조치들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은 실제로 2020년 말에 소위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법 자체 이름이 참 섬뜩합니다. 이걸 공포했습니다. 한국 영상물을 보거나 갖고만 있으면 15년형. 그런데 퍼뜨리면 사형이다. 예. 이게 더 섬뜩하네요. 그러니까 5년에서 15년으로 이제 단순히 보기만 했을 경우에는 5년형을 15년형으로 3배나 형을 강화한 데다가 유포하면 사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손도 못 대게 하자는 것인데 북한 주민들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한국 드라마나 K-팝은 지금 전 세계에서 휩쓸고 있을 만큼 전파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문화가 일단 한번 들어오면 자기들이 뭐 120만 군대를 가지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 아하.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공포감이 있네요.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확성기 방송이 아직 재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재개됐나요? 재개됐죠. 예, 재개됐군요. 이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다가 방송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 K-팝을 틀어주거나 또는 K-드라마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거나 뭐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북한 군인들을 흔들리게 한다는 거거든요. 거기도 2030들이니까. 예. 그래서 북한 DMZ 근처에 바로 이북에서 근무하는 군인들도 특별히 신분이 확인된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조차도 K-팝을 듣고 우리 확성기 방송에 한국,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듣고 동경에서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북한 전역에 퍼진다고 생각하면 뭐 김정은으로서는 끔찍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천 차단한답시고 하는데 앵커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문화라고 하는 게 원천 차단이 과연 가능한 겁니까? 이 문화야말로 막아도 돌아가고 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일본 문화, 일본 대중문화를 완전히 차단했을 때도 부산에서는 파라볼라 안테나에서 여기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화고 그게 사람이거든요. 네. 와이파이가 나오는 외국 대사관 밑에 젊은이들이 휴대전화를 갖다 대는 장면 지금도 북한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처벌을 피하기 위해 뇌물로 무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통일연구원 조사에 실제 사례가 참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 형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다 돈으로 막아서 이게 악순환을 지금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예, 북한 전문가들이나 탈북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런데 훨씬 자본주의적이다 이거죠. 그렇죠. 아주 중물적인데요. 제가 개성공단에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의료품 지원의 한 일원으로. 말씀하셨죠. 예. 네. 근데 진짜 거기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보이부요. 이게 각 지역 보이부마다 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중앙에서 월급 내려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급자족 해라. 그러니까 개성이 제일 좋은 보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한국의 이제 차량들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차가 가면 제가 탄 차도 한국 차 아닙니까? 그럼 번호판이 달라요. 그렇죠. 무조건 잡습니다. 잡아서? 무조건 잡은 다음에 무슨 하다못해 차가 좀 지저분합니다. 이렇게라도 잡아서 돈을 달라 그래요. 뭔가로 막 닦아주고 돈 좀 달라? 예, 돈을 달라. 네, 그거 보이부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하더라고요. 야, 5만 원 내, 3만 원으로 해. 어제도 잡았잖아. 자기들끼리? 우리 기사도 하고. 우리 예. 차의 기사하고 보이부 직원하고 거래하는군요. 서로 잘 알잖아요. 맨날 잡고 맨날 돈 주니까. 네. 이게 한무퉁이 이 사거리 지나서 다음 사거리 가면 또 잡혀요. 다른 사람이. 계속 수금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통행료 낸다고 생각하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몇십만 원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예, 한 번 다닐 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 사회이기 때문에 뇌물이 생활화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뇌물이라는 의식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뇌물 주는 것을 사업이라고 표현하죠. 네. 지금 북한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네. 정상적인 경제가 아니다. 예, 그 말씀드립니다. 자, 뇌물을 마련하라고 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비정상 사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으로요. 북한이 김정은이 그래서 이런 해법을 또 내놨습니다. 가정주부들, 어머니를 대상으로 강연회를 열고 엄마들에게 자식을 신고하면 선처해주겠다. 참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범죄, 이게 이제 영상물 범죄를 주로 말하는 거래요. 자녀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선처해주겠다. 자, 모자 관계까지 이용하는군요. 이거는요, 전 세계 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부 정말 대동단결해서 규탄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는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것을 소년 영웅이라 그러면서 광고했어요. 네. 선전했어요. 네네.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거. 근데 이제 김정은 때에 와서는 이 자식이 부모를 고발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까지 이제 드디어. 예.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서 소년 영웅이 됐는데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서 엄마 영웅 되고 아빠 영웅 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륜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완전히 인륜이 부정되고 네. 무너진 사회입니다. 이 사회를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네. 자, 참 믿기 어려운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좀 황당합니다. 고성국 박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지요. 제4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지금 강원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폭설 속에 쇼트트랙 금메달과 컬링의 승전보가 나오는 등 우리 팀의 선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4회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모두를 빛나게 하는 대회를 위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소개합니다. 한국의 그 여러 가지를 좀 마음속에 아주 좋은 추억으로 꼭 담고 가시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모셔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19일부터 대회가 시작이 됐는데 40cm가 넘는 44cm의 그런 폭설까지 내려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일부 차질은 있지만 일단 잘 가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강원과 이 서해안 지역에 이 대설주의보로 위기 경보가 한 단계 상향돼서 이제 발효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18일부터 어제 오전까지 강원 지역, 특히 이제 강릉에서는 최고 이 누적 적설량이 44cm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이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질은 있었지만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경기 중에서는 이 알파인 스키 남자 슈퍼 대회전 경기가 1시간 30분 조금 지연돼서 열린 경기가 있었고요. 네. 자, 그리고 이 경기가 아닌 그 부대 행사 중에 예를 들면은 이 최민정 원포인트 레슨과 같이 문화예술 행사 또 스포츠 체험 행사로 부대 행사 중에 일부 이 폭설로 인해서 취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저 눈폭탄에 비하면 뭐 무난한 대회 운영이 좀 되고 있다고 평가가 나오는데요. 예. 자, 눈잔치라고들 흔히 겨울올림픽 얘기하는데 오히려 눈이 장애물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당국이 조기에 이 인력을 장비를 또 투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IOC 관계자들로부터 이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놀랐다. 이렇게 빠르고 유연하게 이 폭설에 대비하는 한국의 능력을 보고서 감탄스럽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은 이 폭설이 예보되자마자 선제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상재해 대책 1단계를 거쳐서 현재 2단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설 장비, 제설 인원 총동원해서 이 폭설에 대비한 효과적인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강원도 주요 도로는 물론이고요. 이 경기장과 연결되는 이 모든 도로를 우선적으로 이 제설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현재 이 교통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동계올림픽 이번이 4번째입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 동계 유니버시아드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좀 생소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대회입니까, 정확히? 일단은 이 청소년 올림픽은 기존의 그 성인 올림픽이 있죠. 이 성인 올림픽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성이다.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비대화되다 보니까 올림픽 고유의 이 스포츠 정신을 좀 강조하자, 스포츠의 가치를 강조하는 취지로 창설이 됐고요. 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19일에 개막해서 2월 1일까지 보름 동안 열리게 되는데 어디서 열리느냐? 이 강원도 4개 시군입니다. 이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인데 이 강릉에서는 스케이팅 종목이 열리고요. 평창에서는 썰매 종목. 그러니까 이 봅슬레이, 루지 같은 썰매 종목이고요. 이 정선에서는 알파인 스키, 횡성에서는 프리스타일 스키와 스노보드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럼 누가 참가하느냐? 15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이고요. 15개 종목, 최대 81개 세부 종목 경기가 열리니까 금메달은 모두 81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80개국으로 돼 있는데 개막 직전에 한 개 나라가 불참하게 됐거든요. 네. 79개국에서 총 선수단 1만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2012년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루크, 우리가 예. 잘 아는, 예. 또 노르웨이의 릴레함메르, 또 로잔, 다 유명한 겨울 스포츠의 그 유명지에서 했고 예.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4번째네요. 예, 우리가 이제 4번째로 그러니까 동계 유스 올림픽, 청소년 올림픽을 유치해서 개최하게 됐거든요. 자, 이번 올림픽은 일단 이 평창 올림픽의 이 유산 계승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이 청소년 동계올림픽에서 모두 9개의 경기장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9개 중에 7개의 경기장이 평창올림픽 시설입니다. 그 나머지 2개의 경기장은 기존의 정선과 횡성에 있는 스키장을 경기장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새로 지은 건 없다. 한 개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비 절감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이 경제올림픽, 이 경제적인 휴가 등의 이제 휴가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죠. 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막 홍보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보고만 있을 거야? Join us in Gangwon. Together at Gangwon 2024. 같이 뛸래? 준비됐어? 준비하고 있지? 네. 미래 꿈나무들의 겨울 스포츠 제전입니다. 이전 대회에서는 다른 나라 선수들끼리 한 팀을 이루는 이른바 연합국가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어서 좀 이상하다, 섭섭하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 연합국가팀이라는 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청소년 올림픽은 이제 이 올림픽 정신을 강조해서 이제 경쟁을 좀 지향하고 우정을 나누자는 취지였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각국의 청소년들이 문화 교류 그리고 우정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이 연합 국가팀을 운영했던 것이 청소년 올림픽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대회였던 2020년 로잔 대회에서는 예를 들면 캐나다와 헝가리가 연합팀을 이뤄서 컬링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전혀 대륙이 다른데도. 예, 네. 우리도 이 쇼트트랙에서 미국, 일본, 네덜란드와 연합팀을 이뤄서 쇼트트랙 계주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성인 올림픽으로 이 청소년 선수들이 성장해서 진출해야지 되는데 성인 올림픽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기량 발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자.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은 국가 단위로 선수 개인으로 또 출전을 하고 연합국가팀은 이번 대회에서 연합국가팀은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올림픽이고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워야 되니까 예. 정말 똑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가 좀 강조됐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대신에요, 남녀 혼성 경기가 부쩍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입니까? 남녀 혼성은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남녀가 함께 팀을 이뤄가지고 참가하는 종목이 되겠죠. 우선 이번 대회에서는 이 노르딕 복합의 남녀 혼성 팀 경기가 신설됐고요. 또 이 쇼트트랙에서도 이 남녀 혼성 계주가 신설됐습니다. 또 크로스컨트리에서도 남녀 혼성 계주가 신설됐는데 이외에도 이제 남녀 혼성 경기가 많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혼성이 성인 동계올림픽에는 없는 거죠. 혼성 경기도 성인 경기에는 일부 있죠. 일부 있는데 대포 이번 늘렸다. 대회에서 이 확대가 된 거죠. 근데 이런 혼성 경기는 IOC의 기조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IOC가 이제 이 성차별 폐지하고 남녀 평등 그리고 여성 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혼성 경기가 좀 늘어났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4회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배경의 청소년들이 멋지게 경쟁하고 교류하고 연대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곳 강원도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과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선배 올림픽 챔피언들의 열정이 숨쉬고 있는 이곳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대회가 열리는 강원도 4개 도시의 분산 개최지 않습니까? 또 우리 컨텐츠, K 컨텐츠와 문화에 대한 자랑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곳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풍부한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K-푸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여러분은 독창적인 K-컬처 프로그램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강원도의 매력에 푹 빠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유명했던 영화 제목이 생각납니다. 강원도의 힘. 자, 개막 첫날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이 나왔고요. 동메달도 나왔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뭐 여러 가지 낭보도 있었고 아쉬움도 좀 있었죠? 예. 전해드린 대로 이 첫날 그러니까 그제 경기였습니다. 그제 이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우리 선수단이 가지고 왔는데요. 자, 그런데 어제는 메달 축가가 없었고요. 어제는?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 금 하나, 동 하나입니다. 오늘은 쇼트트랙 500m에서 이 우리 선수들이 메달에 도전합니다. 첫 금메달의 주인공인 이 주재희 선수인데 주재희 선수가 이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이제 귀화를 한 당시 이묘준 선수의
우승 모습을 보고 쇼트트랙의 꿈을 키워왔다고 하거든요. 임효준 키즈가 됩니까?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제 금메달을 가지고 왔던 이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6년 전에 봤던 모습 그대로 이 임효준 선수의 우승 세리머니를 흉내내면서 일종의 평창의 꿈을 이룬 선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루지 남매 김소윤, 김하윤 선수는 나란히 세계 톱10에 들었는데 뭐 저것도 대단한 성적이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남매가 루디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요. 이 누나 김소윤 선수 그리고 동생 김하윤 선수인데 이 김소윤 선수는 루지 여자 싱글에서 9위, 그 동생 김하윤 선수는 남자 더블에서 8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제 초등학교 때 우연하게 이 루지 종목을 추천받아서 선수가 됐는데요. 지난해에 국가대표가 됐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첫 번째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출전해서 탑10에 진입한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네, 스켈레톤은 뭐 아시는 분이 많은데 루지는 어떻게 타는 거냐? 누워서 타는 1인 썰매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팀킴 기억하시죠? 팀 선수 4명이 모두 김씨, 경북 의성 마늘마을의 처녀들. 자, 기적을 이룬 그런 성적을 냈었는데 그 후배들이 컬링에서도 기량을 뽐냈는데 개막전의 대승, 아쉽게 강호 이탈리아에게는 연장전에서 패했는데 다음을 기약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조별리그 경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포기할 때도 아니고요. 네. 뭐 1승 1패니까는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컬링 혼성 4인조 이 경기인데요.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가 우리가 개막전으로 치러졌거든요. 이 경기에서 우리 이 대표팀이 브라질을 17대 1로 크게 이겼습니다. 17대 1. 예, 이제 어마어마한 스코어죠. 이제 이 브라질이 아무래도 이 남미에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 컬링 이 경기 종목이 좀 약간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기분 좋게 첫 승 올리면서 출발한 거죠. 그리고 어제 조별리그 2차전이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는 이탈리아의 5대6 한 점 차로 패했는데요. 어제 경기 참 아쉬웠었죠. 네. 한 점 차로 패하면서 연장전에서. 예, 연장까지 간 접전 끝에 한 점 차로 패했는데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뭐 나머지 경기까지 감안해 보면 충분히 토너먼트 진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의성의 기적을 잇는 후배들의 활약 앞으로 계속될 걸로 기대합니다. 말 그대로 청소년 올림픽이기 때문에 미래가 더 기대되는 유망주들이 다수 있는데 어떤 선수들입니까? 우선 아마 우리 모두들 예를 들면 김연아가 은퇴하고 난 뒤에 이제 한국 피겨는 끝이 났다. 네, 그런 말도 그렇게 나왔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피겨 강국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연아 이후에 뭐 남자 차준환 선수나 이혜인, 김예린 선수가 등장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또 다시 신지아 선수가 혜성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신지아 선수. 예, 신지아 선수 2022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깜짝 등장했는데요. 이 지난 시즌에 주니어 그랑프리 2번 금메달 차지했고 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가장 확실한 메달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 피겨 싱글의 신지아 선수 있고요. 또 이제 스노보드 천재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최가온 선수, 이채원, 여자 최가온, 남자 이채원인데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 모두 석권했고 성인 무대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올리면서 스노보드 천재라고 불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최가온 선수는 현재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에 출전 중입니다. 그런데 연습 도중에 허리를 다쳐서 네. 안타깝게 이 청소년 올림픽 참가를 앞두고 불참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한 명의 기대해 볼 만한 선수, 이 피겨와 마찬가지로 봅슬레이 썰매 종목이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봅슬레이도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끝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 계속해서 유망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봅슬레이 소재환 선수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이 소재환 선수는 봅슬레이 주니어 세계 랭킹 1위입니다. 네. 예, 관중들이 경기 종목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이 됐고 또 가시기만 하면 지금 뭐 폭설 때문에 그 티켓을 예매 안 했는데 이런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그 체험을 해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양한 체험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은 단순히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이 관중들이 함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치러지고 있죠. 일단 경기가 열리고 있는 4개 시군, 이 강원도 평창, 강릉, 횡성, 정선에는 페스티벌 사이트라고 해서요. 경기장 인근에 관람 오신 분들이 동계 종목 경기를 직접 체험하고 참여해 볼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고요. 이와 함께 각종 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K컬처 페스티벌과 같은 이 해외에서 오신 이 관람객과 이 선수들을 위해서 다양한 또 문화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 K컬처 페스티벌은 이 강릉과 평창에서 열리게 되는데 K-팝 스타들이 총출동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강릉에 있는 아트센터에서는 국립 발레단, 국립 오페라단,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같은 국내 최고의 공연 단체들의 공연이 잇따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눈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모든 경기는 무료로 볼 수가 있고 예. 또 말씀드린 대로 예매 안 했어도 현장에서 발권을 추가한다고 하니까 안전만 잘 지켜지면 가셔서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책엔 이슈 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